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달쌤 김지영입니다. 오늘 2017년 2회 기출문제풀이 해드릴 건데요. 오늘 문제 풀다 보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도 보이실 거예요. 8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또 4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문제들도 섞여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해요. 자,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항식의 뺄셈으로 시작합니다. 다항식 A하고 B가 나왔어요. 그런데 A 빼기 B를 구하라고 하네요. 빼기 B를 하는 방법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빼기 B는요. B의 부호를 전부 다 바꾸어서 더하기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다항식의 덧셈은 동류항 정리잖아요. 그런데 다항식의 뺄셈은 B의 부호를 전부 다 바꾸어서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4x제곱 플러스 3이 A라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B라는 식은 원래 x제곱 플러스 2였거든요. 그런데 x제곱의 부호, 앞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건 플러스예요. 얘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만들었고요. 플러스 2도 부호를 바꿔요. 얘가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로요. 그래서 마이너스 2. B의 부호가 전부 다 바뀌었다면 이제 다항식의 덧셈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다항식의 덧셈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류항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4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하고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 계산이 3x제곱인데 왜 그러냐? 마이너스 뒤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플러스 4랑 마이너스 1이랑 계산하면 플러스 3이잖아요. 거기에 똑같이 붙어있는 x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플러스 3,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1이 되겠죠. 3x제곱 플러스 1 어딨나요? 정답은 1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항식의 뺄셈 어떻게 계산해요? 뒤에 있는 애 부호를 전부 다 바꿔서요. 덧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2번 문제는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다항식 나왔어요. 이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뭐 찾아야 돼요? 나머지 열세 찾으셔야 돼요. 바로 어떤 식으로 나눴는지 여기서 나머지 열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2 보이세요? 그럼 나머지 열세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플러스 2예요. 그래서 x자리에 플러스 2를 집어넣을 거예요. 어디에 있는 x자리예요? 여기. 원래 주어졌던 다항식의 x자리마다 나머지 열쇠에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게 바로 나머지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식 그대로 갖다 썼어요. x 보이시죠? 여기도 x 있고요. 여기도 x 있어요. x자리마다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제곱이었으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x였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5는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갖다 썼어요. 그럼 요거 계산만 다 하면 그게 바로 나머지예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볼까요? 2를 제곱하면 4예요. 마이너스 2 그대로 있죠. 뒤에 플러스 5도 그대로 있어요. 요것들만 잘 계산해 주면 돼요. 4에서 2 빼면 2죠. 여기다 5 더하면 7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예요. 나머지 열쇠 찾아서 그 수를 여기 원래 있던 다항식의 x자리에다 전부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나머지가 구해지는 거예요. 자, 정답 어딨나요? 3번에 있습니다. 3번 문제는 복소수의 곱셈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i가 맨 앞에 나와 있고요. 자, 뒤에 뭐 나왔어요? 1 플러스 i가 괄호 안에 있어요. 이 말은 이 i랑 1 플러스 i랑 곱해진다는 뜻이고요. 이걸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i 이렇게 나올 거래요. 우리 보고 계산해서 a가 뭐가 될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곱셈, 괄호가 나온 곱셈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게요. 앞에 있는 이 i 있잖아요. 이 i를 누구한테? 1한테도 한번 곱해주고 골고루 누구한테 또? i한테도 곱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계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 i를 1한테 곱하면 이 i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i랑 i랑 곱해야 돼요. 그럼 계산 결과를 제가 이 i
일단은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i는 2 곱하기 i가 2개 곱해진 거라서 i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i를 제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예요. 루트 마이너스 1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i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랑 i 제곱이랑 곱한다는 건 2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이 결과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바로 2i 요거 그대로 쓴 거고 뒤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답에 나온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이너스 2 여기 똑같이 있죠. 그럼 뒤에 있는 ai, 요 a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얘가 앞에 플러스 생략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a가 2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 뒤쪽에 4번에 있습니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i 제곱 마이너스 1. 이번 문제는 집합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A라는 집합도 나왔고 B라는 집합도 나왔어요. 문제에서는 A랑 B랑 둘이 같다고 했어요. 자, A, B 현재 모양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근데 얘네가 겉으로 보기에만 다르지 원래는 똑같은 애들이었는데 잠깐 모양만 바꾸고 있는 거래요. 두 집합이 같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도 똑같고 원소들의 모양도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하고 B를 가만히 비교해 봤더니 똑같은 애가 지금 현재 있긴 있어요. 양쪽에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도 원래 둘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또 여기 O라는 원소 있잖아요. 여기 B라는 집합에 O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7이니까 얘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아지려면 O랑 누구랑 같아야 되냐? 얘 A 빼기 1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A 빼기 1이 O랑 같대요. A에서 1 뺐더니 그게 5랑 똑같아졌대요. A가 몇일까요? 이거요. 막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당연히 A가 6이네. 6에서 1 빼면 5잖아요. 그러니까 A 값이 6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A가 6이라고요? 여기도 A가 있는데 여기다도 한번 그 6이 맞는지 집어넣어 볼까요? 6 더하기 1, 5 이거 7이네요. 겉모습은 A 더하기 1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A 자리에 6을 집어넣는 순간 얘네 둘이 어때요? 같아져요. 그래서 두 집합이 같다는 거는 원소의 개수도 똑같고 원래 원소의 값도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정답 A 값 구하는 거니까 6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명제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는 보기를 일단 쭉 보세요. 명제가 아닌 거 찾아야 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뭐 있으세요? 부등식 보이시죠? 이렇게 1번에도 부등식, 4번에도 부등식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명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x값이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은 그냥 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정답은 아마 1번일 거예요. 그런데 4번에도 부등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4번은 도대체 왜 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x값을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x값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x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1 더하기 3, 이게 4잖아요. 4는 2보다 크다, 5, 참이네.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방정식과 부등식은 x값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뭘 x에다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져서 명제라고 할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x값이 뭔지 확실하게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집어넣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명제가 아니고요. 4번은 명제예요. 자, 8은 짝수이다. 이거 참인 명제죠. 그리고 9는 3의 배수이다도 참인 명제예요. 방정식,
부등식 나오면 그게 명제가 아닐 가능성이 엄청 큰데, 자, x값이 이렇게 주어지면 명제가 맞아요. 그런데 x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서 명제가 아닌 겁니다. 6번 문제는 3차 방정식 문제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방정식, 그러니까 3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해가 나오니까 그 해를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런 A값은 그냥 자동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얘가 3차 방정식인데 한 근이 1이래요. 해나 근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 근을 요 식의 x자리에다 집어넣으면 저 식이 참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한번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한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 식 그대로 갖다 써놓은 거예요. x자리에다가 1 집어넣어 볼게요. 2 그대로 썼고요. x 세제곱이니까 1의 세제곱. 마이너스 그대로 썼고 5 그대로 썼고요. x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뒤에 a까지 그대로 썼고요. 는 0. 얘가 참이 된대요. 한번 해볼게요. 계산 마저 해보면 여러분도 쉽게 A 구할 수 있어요. 자, 1은 세제곱해도 그대로 1이에요. 그래서 얘 계산 결과는요. 여기 그냥 1인 거니까 2 곱하기 1은 2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5한테 1 곱해도 그냥 얘가 앞에 있는 애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1은 곱하나 마나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 그대로 썼고 A도 그대로 썼고 0. 자, 이 식이 참이 된대요.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0이 나온다고요. 자, 얘 2에서 5 뺀 거 마이너스 3이라고 썼어요. 더하기 A는 0. 마이너스 3하고 A하고 더했더니 0 나왔대요. A가 뭘까요?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더하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는 플러스 3이겠죠.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자, 3차 방정식의 근이 나왔어요. 그럼 x자리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문자, 그 문자에 따른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x값의 범위가 나왔다는 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간을 정해놨다는 거죠. 문제에서는 여기 실제 선으로 검정색 선으로 표현된 이 부분을 잘 보고 문제를 풀라고 한 거예요. 나머지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의 부분은 쳐다보지도 않아도 돼요. 자, 그럼 2차 함수 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최대값은 내가 봐야 되는 이 선으로 표현된 부분 중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값 뭐예요? 7. 이게 바로 최대값이에요. 최소값은 그래프 내가 봐야 되는 애 중에 가장 낮은 데 있는 거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하고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최대값 높은 애, 최소값 낮은 애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둘이 더하면 돼요. 7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뭐예요? 6이죠. 자, 최대값 제일 높은 데 있는 애요. 최소값 제일 낮은 데 있는 애예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더하기까지 하셔야 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번 문제는 2x-y는 0과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을 찾아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1, 2, 3, 4번에 나온 식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y는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도 비슷한 모양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일단 2x-y는 0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y를 이항시키면 등호의 오른편으로 넘어가면서 플러스 y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x는 y. 이 말은 2x랑 y랑 둘이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둘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 순서를 바꿔서 y랑 2x랑 똑같다고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볼 건데요.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수직으로 만나려면 서로 기울기가 부호 반대면서 역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요. 자, 한 직선 요렇게, 다른 직선 요렇게 둘이 만나는데 90도로 만나려면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고요? 부호가 반대여야 되고 역수여야 된다고요. 기울기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x 앞에 붙어있는 수, 얘가 바로 기울기예요. 그러면 얘랑 수직으로 만나려면 기울기가 얘랑 부호가 반대면서 역수여야 된대요. 얘는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수직으로 만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리고 2의 역수니까 2분의 1이어야 돼요. 자, 요런 식 찾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기울기가 어떻다고요? 부호 반대. 그러면서 역수인 거 찾으시면 돼요. 자, 정답은 2번이요. 서로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다고요?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면서 역수여야 돼요. 자, 역수는 분자 분모를 서로 바꾼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둘이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수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번 문제는 내분점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A랑 B랑 있대요. 여기 A하고 B, 여기 나온 좌표대로 점 찍어 놓은 거고요. 그걸 연결해서 선분을 만든 뒤에 선분 A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A부터 B까지 2대 3으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냥 공식 알아두셨다가 공식 적용하셔서 푸시는 게 제일 간단하기는 해요. 일단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할 때 2대 3으로 X좌표 내분점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2대 3으로 내분하는 Y좌표 구하고 그래서 둘을 합쳐서 하나의 좌표로 나타낼 거예요. 자, A하고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X좌표부터 구해볼게요. 그래서 A의 X좌표, B의 X좌표에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내분점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분수꼴로 만들어지는데 분모엔 뭘 쓰냐? 2하고 3 나왔잖아요. 요거 숫자를 그대로 갖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은 A가 먼저 나왔고 B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리고 2가 먼저 나왔고 3이 나중에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짝짓기를 할 때는 요 2하고 B 쪽에 있는 X좌표를 먼저 곱해요. 그래서 2, 6, 12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3하고 A 쪽에 있는 X좌표 곱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3, 1은 3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나 다시 볼까요? 자, X좌표를 2대 3으로 내분해요. 그러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가지고 여기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분수 정리해 볼까요? 2 더하기 3이니까 5겠죠. 12 더하기 3이니까 15겠죠. 이거 약분하면 몇인가요? 3이에요. 왜 그러냐면 5, 1은 5, 5, 3, 15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내분점의 X좌표 구했어요. 3이에요. 내분점의 X좌표 3인 거 딱 보이네요. 나머지 안 구하셔도 사실 2번이 답이란 거 알 수 있는데 그래도 Y좌표 내분하는 점도 한번 구해볼게요. A 대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Y좌표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분수꼴로 나타내는 건데 분모에는 2대 3이니까 2 더하기 3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똑같아요. 여기 2하고 요쪽에 B쪽에 있는 애랑 곱할 거예요. 그래서 2, 3, 6 쓸 거고요. 그 다음에 3하고 A쪽에 있는 Y좌표 여기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2랑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이에요. 둘이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5, 아까랑 똑같은데 분자는 뭐예요? 0이에요. 분자가 0이면 밑에 뭐가 오든지 간에 언제나 0이에요. 그래서 내분점의 Y좌표는 0. 아까 X좌표 구해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대 3이에요. 2대 3 그대로 쓰세요.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내분점 구하셔야 되는데 먼저 2랑 B쪽에 있는 애, 3이랑 A쪽에 있는 애 이렇게 X자로 곱해져서 위에 더해서 써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공식만 한번 익히시면 내분점 문제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이번 문제는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바르게 표현한 거 구하는 거거든요. 일단 부등식 보니까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모양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X 양옆으로 막대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절대값 들어보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 안에 있는 수하고 0과의 거리가 몇이냐고 물어보는 기호예요. 그걸 짧게 줄여서 막대기 2개로 나타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막대기 두 개 사이에 마이너스 2란 수 써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2란 수가 0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칸만큼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2라고 대답한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 0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될 거잖아요. 마이너스 2란 수는 0하고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를 2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2라는 수가 0하고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막대기 두 개를 쳐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2도 0하고 이렇게 두 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2라고 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2고 플러스 2의 절대값도 2인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요. x라는 수가 있는데 걔의 절대값이 2하고 똑같아지거나 작아지는 그런 x들이 누구겠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작아지는 건 생각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지는 거. 어떤 아이, 요 안에 들어간 수의 절대값, 그러니까 0하고의 거리를 묻는 거라고 했죠. 그게 2가 되는 그런 수가 누구겠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거 뭔지 여기서 벌써 다 찾아놨어요. 마이너스 2란 수가 x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2하고 같아지는 거잖아요. 플러스 2도 0하고의 거리가 2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부등식의 열쇠구나.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다 체크돼 있나요? 여긴 아니죠. 0하고 4니까. 얘네 둘 중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등호가 어디로? 이쪽으로 입 벌리고 있어요. 여기가 더 작대요. X 들어간 쪽이 더 작대요. 해가 더 많이 체크돼 있는 것과 작게 체크돼 있는 것 둘 중에 뭐가 답이에요? 작게 체크돼 있는 게 답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절대값이라는 건 0과의 거리를 묻는 기호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3이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니? 그러면 얘는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원의 방정식 문제인데요. 원의 방정식 알려주고 좌표 평면 위에 원 그림도 보여주고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고 하거든요. 반지름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원 끝까지 이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식해 보이지만 이 문제를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0부터 1까지니까 요만큼이 1이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두 개가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총 3 이렇게도 구할 수 있거든요. 정말 답이 3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거 좌표 알려준 걸 가지고 눈대중으로 우리 반지름의 길이도 사실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말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8 있잖아요. 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반지름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자, 잠깐만 제가 식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예요. 반지름이 r이에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이 식을 다 풀어 헤쳐보면은 원의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의 길이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기 마이너스 8이에요. 이 마이너스 8이 A, B, R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일 때 중심의 X좌표 제곱하고 Y좌표 제곱하고 반지름도 제곱해서 얘네 둘은 더하고 반지름 제곱은 빼면 이 결과가 마이너스 8이 나와요. 항상 그래요. 어떤 원의 방정식이든 마찬가지예요. 중심의 x좌표 제곱하고 y좌표 제곱해서 반지름 제곱 빼게 되면 이렇게 다 풀어 헤쳐놓은 식의 상수항, 이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중심의 좌표 여기 그림에 가려졌지만 아까 우리 중심의 좌표 뭔지 봤거든요. 중심의 좌표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0이었어요. 반지름은 몇인지 모르죠. 당연히 문제에서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걸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자, 중심의 x좌표 1이에요. 그래서 걔를 제곱했어요. y좌표 0이에요. 걔 제곱했어요. 여기서 반지름 제곱을 빼면 여기 나오는 상수항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중심의 x좌표 제곱하고 y좌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반지름 제곱을 빼게 되면 여기 나오는 상수항이 언제나 나와요. 자, 0은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8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플러스 8 되잖아요. 마이너스 r제곱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플러스 r제곱 되잖아요. 그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8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8이 돼요. 그럼 1 더하기 8에서 9 됐고요. 마이너스 r제곱 이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r제곱 됐어요. r을 제곱했더니 9래요. 그럼 r이 뭘까요? r은 3이겠죠. 3을 제곱하면 9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의 방정식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 얘를 다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 있잖아요. 괄호가 풀려서 나온 이 식. 이 식에서 이 상수항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중심의 x좌표, y좌표,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어요. x좌표도 제곱해요. y좌표도 제곱해요. 그리고 얘네는 더한 다음에 r제곱, 반지름 제곱을 빼주면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상수항이에요. 요걸 기억하고 계시면 반지름 구하는 거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억나세요? 일단 5,-4 볼게요. 5,-4 여기 있겠죠. 이 점이 바로 5,-4라는 점인데요. 원점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려면 얘가 원점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보시고요. 원점 건너편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이렇게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4가 되거든요. 플러스 5에 있던 게 마이너스 5, x좌표 이렇게 바뀌고요. 아래에 있던 점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y좌표 마이너스 4였던 게 플러스 4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봅시다. 5는 마이너스 5로,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로 바뀌었어요.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부호 반대, y도 부호 반대. 그러니까 둘 다 부호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요.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부호 반대, y 부호 반대예요. 이번 문제는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바르게 표시한 거 찾는 문제거든요. 자,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그렸는데 연립부등식이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요. x는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y는 1보다 작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런 y는 색칠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고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2차식 나온 애는 포물선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럼 색칠된 부분이 포물선보다 위에 있는 거죠. 더 크다고 했으니까. 밑에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y는 색칠돼 있는 걸로요. 1이라고 숫자만 써 있거나 x 1차식이 나오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직선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색칠돼 있는 게 직선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아래가 색칠돼 있는 거예요. 자, 포물선, 요게 포물선이잖아요. 요 포물선의 위쪽, 그 다음에 직선으로 따지면 이 직선의 아래쪽에 색칠돼 있는 거 찾을 거예요. 자, 직선의 아래쪽인 거부터 한번 볼까요? 직선 아래쪽, 직선 위가 색칠돼 있네요. 얘도 직선 위가 색칠돼 있으니까 아니에요. 직선의 아래쪽은 맞죠? 이것도 직선의 아래쪽 맞아요. 그럼 3번이랑 4번 중에서 포물선의 위쪽. 자, 포물선의 위쪽 맞죠? 이건요. 포물선의 아래쪽에 색칠된 거예요. 이거 포물선의 아래쪽. 이게 밖으로 많이 표시되어 있지만 이 포물선의 아래쪽에 색칠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포물선의 위쪽과 직선의 아래쪽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은 바로 3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물선의 위쪽, 그 다음에 직선의 아래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또 밑에 등호가 없잖아요. 이렇게 등호까지 있으면 그 선들까지 다 색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점점점 되어 있죠. 그래서 등호가 없는 거예요. 이번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제가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를 좀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림을 준비했어요. 한번 볼게요. 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아이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거울에 반사시켜서 보는 것을 F함수라고 할 거예요. 자, 별이가 이렇게 반사별이가 되는 과정이 F함수인 거예요. 반대로 반사별이가 나는 누가 거울에 비친 모습일까 하고 반대로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F의 역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별이가 거울에 반사돼서 반사별이가 된 결과를 가지고 역함수를 이어서 하게 되면 누가 나와요? 당연히 반사별이는 별이한테서 온 거기 때문에 누가 비춰서 내가 됐지 하고 반대로 찾아가 보면 별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F함수 결과를 가지고 역함수를 연달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원래 있던 별이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별이가 반사됐다가 다시 찾아가면 그대로 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냐고요? 요거 보세요. 자, 문제가 좀 복잡해요. 자, 그래프도 복잡해 보이는데 F함수랑 F역함수랑 합성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조그맣까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1이 누구한테 먼저 붙어 있어요? F한테 먼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이 F함수에서 화살표로 쫓아서 가는 애가 누군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역함수 반대로 찾아가게 되면 누가 나오겠어요? 1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아까 별이가 F함수로 거울에 비춰봤다가 누가 비친 건지 반대로 다시 찾아오면 그대로 별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F함수 먼저 나오던 역함수 먼저 나오던 자 1이 들어갔으면 그 결과는 똑같이 1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 안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F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게 되면 여기 써있는 수가 그대로 답이 나와요. 뭘 먼저 하든 똑같아요. F역함수 먼저 하고 F함수 나중에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이런 문제 잘 푸실 수 있어요. 이번 문제는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y는 x분의 1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런 식이 되었대요.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평행이동한 a, b 다 구할 수 있어요. y는 x 옆에 마이너스 2 있어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 마이너스 2 나왔어요?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해서 부호 반대로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2예요. 자,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만큼 평행이동했길래 여기 플러스 1 써 있나요?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는 1이에요. 자, 그럼 A 더하기 B 하라고 그랬으니까 3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는 여기 그래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원래 점근선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고요. 위로 또 이렇게 한 칸 올라갔거든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이렇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제8항 구하라고 했습니다. 8번째 항 구하라는 거죠. 첫째 항이 2 맞아요. 그리고 공차가 2니까 2씩 계속 똑같이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면 되겠죠. 자, 2에다 2 더해서 4 됐고요. 또 2를 더하면 6 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항이에요. 그러면 8번째 항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네 번째 항은 2 더해서 8이겠죠. 또 구해보면 2 더해서 10. 여기다 2 더 더하면 12. 또 2 더하면 14 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죠. 여덟 번째는 16. 여기까지 구하시면 이게 답이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계속 2씩 더해서 다음 항 만드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수열을 합하라는 시그마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어요. 자, K 플러스 1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에 어디부터요?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이런 소리죠. 그러면 K 플러스 1이라고 표현되는 수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구해서 1항부터 5항까지의 합 구해볼게요. 자, K 플러스 1이라고 표현되는 수열의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해요?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와요. 자, K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 2 이렇게 나오죠.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이에요.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 그래서 3이에요. 자, K 자리에 2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K에다가 3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이에요. 그러면 3 더하기 1 해서 4, 4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 해서 5, 5 집어넣으면 5 더하기 1 해서 6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하는 게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예요. 전부 다 더해볼까요? 몇 나오나요? 암산 되세요? 20 나온다고 했는데 맞나요? 이렇게 하면 10이죠. 요거 4랑 6이랑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랑 3이랑 더하면 5잖아요. 이 5랑 다시 5랑 더하니까 요것도 10이죠. 그래서 총 20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수열의 활용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AN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AN이라는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A1이 1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1이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항들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n 더하기 1은 3 곱하기 an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an 더하기 1은요. 다음번 항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음번 항을 구하려면 an 전에 나오는 항한테 뭘 곱해요? 3을 곱하면 돼요. 전에 나오는 항한테 3씩 곱하면 다음번 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첫 번째 항이 뭔지 알려줬잖아요. 그럼 그 첫 번째 항 값을 이용해서 그 다음번 항들 요 식을 가지고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항 A1, 1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항 A2를 구해볼 건데 A2는 A1 다음에 나오는 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1이라는 전에 나왔던 항한테 누굴 곱해요? 3을 곱해요. 여기 3 곱하라고 써있단 말이죠. 3을 곱해서 다음번 항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1이니까 3, 이게 바로 A2예요. A3도 구해볼까요? A3은요, 어떻게 구해요? A3은 A2 다음에 나오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A2, 얘가 바로 A2인 거예요. 전에 나오는 애한테 3 곱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3, 3, 9, 이게 바로 A3이에요. 문제에서 A3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만 해도 돼요. 정답은 2번이요. 다음번에 나오는 항이 AN 더하기 1. 전에 나오는 항이 AN. 여기에다 뭐 곱해요? 3 곱하면 된대요. 이게 이 수열 AN의 항들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19번 문제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예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2의 0제곱은 2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맞나요? 아니에요. 자, 밑에 어떤 애가 나오던 0제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 1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2의 6제곱 괄호하고 밖에 또 지수가 있어요. 2분의 1. 자, 이럴 때는 지수끼리 어떻게 해요? 지수끼리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2의 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6하고 2하고 약분되잖아요. 2, 1은 2, 2, 3, 6. 자, 그럼 1분의 1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고 2의 세제곱만 쓰시면 되잖아요. 그럼 2의 세제곱. 자, 2의 세제곱 몇이에요? 8이에요. 옳은 거 2번이네요. 자, 이것도 해볼게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봅시다. 2분의 1에 그냥 3제곱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3제곱 말고 그냥 3제곱. 이건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거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거기에다가 다시 2분의 1 곱하면 8분의 1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수끼리 곱할 때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곱한 거는 계속 1이니까 그냥 1 나오고요. 분모 2를 3번 곱한 거니까 8분의 1이에요. 자, 2분의 1에
그냥 3제곱은 8분의 1이에요. 근데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은 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은 건 답에 마이너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역수를 구해라 이 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8분의 1의 역수니까 뭐예요? 8이라고 그냥 써주셔야 돼요. 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면 2분의 1의 세제곱을 그냥 구하세요. 3제곱을 그냥 구하신 뒤에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면 얘의 역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분의 1의 역수니까 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볼게요.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밑이 같은 수의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해요? 더해야 돼요. 그럼 2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되거든요. 2분의 1하고 2분의 3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건데 요거 아니고요. 2의 2분의 4제곱이 되죠. 자, 2분의 4는 약분할 수 있어요. 1은 2, 2는 4.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예요. 요거 틀렸어요.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어머, 정답 체크 안 했네요. 정답은 바로 2번이에요. 자, 지수 법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라 생각할 게 좀 많았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로그의 뺄셈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로그 2의 8 마이너스 로그 2의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밑이 똑같네요. 2잖아요. 그쵸?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 어떻게 나타내요? 한 로그로 표현해요. 로그 2 이렇게 한꺼번에 써주고 진수끼리 나눠주면 돼요. 8 나누기 4.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2가 되잖아요. 8 나누기 4 하면 2니까. 자, 그럼 로그 2의 2는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자, 2가 되게 만드는 지수가 뭐니? 2를 몇 제곱해야 얘가 되니? 이거잖아요. 2의 1제곱이 2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겠죠. 3번 표시 나올 거예요. 자, 로그 뺄셈 하는데 밑이 똑같아요. 한 로그로 합쳐요. 그 대신 진수끼리 나눠주시면 됩니다.